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을 차지했죠. 자, BTS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이돌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병역 관련인데요. 자,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때 이 BTS 멤버들이 군대를 가게 된다면 공백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한류의 열기가 좀 식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들처럼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스타에게도 병역을 면제하거나 대체 복무를 허용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K-팝 스타라고 해서 면해주는 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본인들도 요구하지 않는데 대중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오늘 헬로티비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35.7%까지 치솟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증가로 방역 여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는 매우 높음으로 최고 단계입니다. 은평 도심 곳곳에서 사흘간 펼쳐졌던 은평 온축제가 지난 주말 폐막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2년여 만에 지역 축제 현장을 즐겼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재공모에 나섭니다. 이번 공모는 학부모 반발 등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철회된 19개 학교를 대신할 추가 모집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어졌는데요. 서울시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7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요일 기준 1,000명대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9.9%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15.9%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층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증가했는데요. 지난주 서울의 평균 위중증 환자는 198.6명 발생하며 일주 전보다 20.9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4.9%로 입원 가능한 병상은 52개가 남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간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병상 여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방역 선행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병상 여력은 당분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신속한 추가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되는 우선 접종 직업군 중 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지금까지 33만 2,500여 명이 추가 접종을 완료했으며 서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8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 네.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사진,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네. 그 뒤로 어떤 표정 짓고 있을지 아시겠죠? 네, 저희 여기 화면으로도 보이는데요. 마스크 너머 눈빛까지 지금 느껴집니다. 어느 한 곳을 향해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좀 코로나 소식을 전해드려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난 주말에 은평에서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2년 만에 현장에서 이제 즐기는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예, 누리축제와 북한산 페스티벌 등 은평의 대표 축제를 통합한 은평온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만나게 네. 된 건데요. 손성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장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코로나19로 백신 접종 여부와 체온 확인,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작년 1년 넘게 공연이 다 취소되고 그래서 가수분들 나오시는 거 너무 보고 싶어서 진짜 큰 기대하고 왔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어느새 400여석 규모의 객석은 거의 다 찼고 공연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찾아온 은평구 통합축제 은평온입니다. 은평온은 새로운 일상을 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을 텐데요. 오늘 그거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은평 누리축제도 2년 만에 열렸습니다. 거리 행진 등 대규모 주민 참여 행사로 진행하던 개막제는 비대면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바뀌었고 서울혁신파크와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등 지역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체험 행사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과연 이 악조건 속에서도 탈 없이 잘할까? 25명의 추진위원이 모여가지고 좀 늦게 출발을 했는데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고 그동안 2년여 동안 억눌렸던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18일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누리축제와 토요일 저녁 폐막 공연까지 사흘간 이어진 축제 한마당 은평온. 주민들은 안전한 일상 회복을 기대하며 2년 만에 돌아온 축제를 즐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학부모 반발 등으로 철회한 19개의 학교 대신 내년에 해당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재공모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란 오래된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시교육청은 개축 11개교와 리모델링 8개교 등 모두 19개의 학교를 모집합니다. 학교가 설립된 지 40년 이상 지난 경우 공모 자격이 주어지고 약 2달간의 수기 과정을 통해 전체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참여해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마을 자치, 마을 공동체의 예산을 내년부터 삭감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에서도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자치구 마을 공동체 센터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춘희 은평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장 연결해 봅니다. 자, 센터장님 먼저 현재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시민단체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듯한데 어느 정도로 예상되십니까?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여러 단위의 시민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축소될 것이고요. 또 현장 지원 및 촉진 자체가 어려워지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치구 재정 여건 및 운영 의지에 따라서 개별 민간 위탁 기관의 고용 유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그동안 이 특정 시민단체의 민간 위탁 사업과 예산 집행 관행에 더러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현재 서울시는 박원순 전임시장 시절에 서울시가 민간 위탁금 명목으로 시민단체에 준 예산이 무려 1조 원이라고 그러면서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ATM기로 전락했다는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그 1조 원의 내역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저희에게 명확한 게 밝히지도 못하고 계속 언론 플레이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서울시의 민간 위탁 사업을 수탁받거나 민간 경상 보조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하거든요. 아마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보다도 위탁 사업에는 연 2회 정기 행정 점검을 비롯해서 감사, 센터 운영 평가 등등 정말 까다롭게 운영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또한 사업별 중간 지원 조직용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 모든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은 서울시가 지정한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서만 사업비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엄격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고
또 만약에 서로 이런 이제 문제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책에는 명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단적인 사례를 마치 서울 시민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또 확대 해석하거나 그 활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제시하고 대안을 만드는 성숙한 서울시정이 참 아쉽습니다. 예, 센터장님 시간 관계상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춘희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회 은평문화포럼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은평구 한문화체험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은평문화포럼은 한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주제로 연잎밥 만들기 등 한식과 한글, 한복 관련 강연과 체험을 제공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은평문화포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주민 참여형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엽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가 줄어들어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캠페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은평구 16개의 전동을 돌며 진행됩니다. 헌혈 참여자들은 자원봉사 4시간, 민방위대원 교육시간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